자, 전 시장에서 만나봤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드디어 바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주행을 해볼 텐데요. 주행하면서 이제 뭐 가속 성능이라든가 뭐 정숙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이나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변화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2D로 바뀐 이 엠블럼은 좀 살짝 커졌고요. 자, 그리고 이 DRL이 끝나는, 이 헤드램프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이제 크롬 바가 전면부를 가로질러서 다음 헤드램프까지 이어집니다. 최근에 나오는 현대자동차들의 디자인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호라이즌 램프라는 듯이 크롬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헤드램프 부분이 굉장히 치켜 올라간 그런 눈매였다면 좀 날카롭고 좀 민첩하게 형상을 잘 가다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쪽 라인들이 휀더 이만큼 들어오고 좀 복잡하게 부품들이 많이 섞여 있다. 흰색 차량을 했을 때 이런 단차, 이런 부분들을, 검은색 부분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변화된 게 훨씬 눈매 교정한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이 그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잘 깎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이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소재의 통일성을 갖고 오면서 굉장히 좀 잘 정제가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송곳니들 올라와 있고요. 이 하단 범퍼의 형상을 바꾸면서 이게 굉장히 낮아 보이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여기 에어 커튼이 들어가서 공력 성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가다듬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측면부입니다. 측면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큰 변화가 있지 않지만, 자, 휠 디자인이 변경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15인치, 16인치, 17인치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에로 라인의 하단부에 크롬 몰딩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만큼이 더 들어가서 이 윈도우 부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기존 아반떼가 여기가 민자로 그냥 플라스틱 딱 덧대놓은 느낌이었다면, 여기에 또 이렇게 패턴을 적용을 해주면서 측면부의 이 캐릭터 라인들과도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도 많은 변화가 적용이 됐죠. 이게 좀 보다 보니까 확실히 차는 자연광에서 봐야 된다는 느낌을 확 받는 게,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나 이런 굴곡들이 훨씬 더 잘 살아납니다. 전시장에서도 조명들이 있어서 좀 괜찮게 보였지만 자연광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변화된 부분, 2D 엠블럼 후면부에도 적용이 됐지만 크기가 앞에만큼 크진 않아서 잘 적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반떼 이 레터링도 폰트가 변화가 됐죠. 그리고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이 트렁크 리드, 트렁크 오픈 버튼 있는 쪽으로 시선이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차가 이만큼 들려 보였거든요. 근데 이 하단부에 가니쉬를 투톤 가니쉬를 감아주면서 시선을 좀 분산을 시켜서 좀 더 차가 좀 낮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반사판도 좀 길게 들어가 있고요. 안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의 디자인 요소가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부도 와이드하고 낮아 보이게, 여기도 로우앤 와이드 컨셉을 앞뒤로 잘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시승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긴 해요, 이번 모델이. 근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아반떼 오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만이나 단점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그렇게 좀 시승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기존 아반떼가 굉장히 노면 소음에 취약하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고르지 못한 노면을 만났을 때 밑에서 좀 먹먹한 그런 소음이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먹먹한 소음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정차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외부 소음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면 소음의 존재는 하나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쓰이고 불쾌할 정도의 노면 소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고
조금 놀랐던 부분은 일단 이번에 이 아반떼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고 뭐 애프터블로우 빌트인 캠 1, 일단 최신에 나온 빌트인 캠처럼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는 그런 빌트인 캠 1 전 버전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이 아반떼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옵션들을 많이 넣어줬어요. 근데 저는 이 아반떼 BVM이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차선을 제가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클러스터의 호축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드 미러를 안 봐도 좀 더 사각지대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들하고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숄더 체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시선이 낭비가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BVM을 켜고 있으면 여기 차가 진짜 없네, 아예 제가 안 보이는 이 시야 바깥에도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 꼽힌 부분이 아반떼 뭐 승차감 괜찮고 주행 성능 뭐 부족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100km가 넘어갔을 때에 이게 좀 힘이 빠지는 듯한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유로 올라가서 고속 주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m가 넘어서도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123마력에 15.7토크. 지금 이 아반떼 1.6 가솔린이 IVT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첫 차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 경력이 얼마 없으신 분들이 타기에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는 게 느껴져요. 주행 성능도 굉장히 적당하고 100km 이후에 뭐 더디다고는 하는데 지금 100km를 상회하는 꽤 고속으로 달려봤는데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 도로 사정에 맞춰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좀 적당히 깔끔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핸들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차로 유지도 좀 뭔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개입되고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건방져요, 이 기능이. 자꾸 제 운전을 방해해요. 근데 이 기능이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끄고 탈 때도 있고 키고 탈 때도 있고 한데 이 기능을 아예 안 써보신 분들은 처음에 좀 놀라더라고요. 왼쪽으로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차선 오른쪽으로 붙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정확히 중앙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얘는 중앙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게 켜져 있는 걸 모르고 이 기능을 안 해본 사람은 차가 직진을 못해, 차가 자꾸 뭐 딴 데로 가려고 그래. 그리고 막 더 힘을 주고 막 자기 기준에 맞춰서 운전을 하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맡기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단점을 뽑아주셨던 게 2열 승차감이에요. 2열 승차감이 좀 빈약하다. 2열 탑승객이 장거리 시승을 어느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좀 많이 피로도를 느낀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제 뒤에는 촬영을 도와주신 저희 PD님이 타고 계시는데 PD님이 느낄 때 지금 2열 승차감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말랑하지 않은 그냥 보통의 편한 느낌이 좀 들고요. 위에 헤드룸 같은 경우도 앞에 1열에도 한번 탑승했는데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넉넉하다. 넉넉한 공간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레그룸은 어때요? 레그룸도 지금 뭐 살짝 앞으로 당겨놓기는 했지만 안 당겨놔도 여유 있는 공간이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열 피로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뒤에 계신 PD님 말씀에 의하면 180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도 넉넉하고, 그리고 레그룸도 지금 의자를 살짝 앞으로 해놓긴 했지만 좀 더 뒤로 당기더라도 넉넉한 공간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착자감도 그렇게 말랑하지도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히 착자감을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와닿을 만큼의 그 정도의 개선은 없지만 나쁘진 않아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열에는 양쪽으로 그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서 8 에어백이 됐어요. 8 에어백. 2열 탑승객이 도어 쪽에서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10.25, 10.25 클러스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10대 정도 틀어져 있어서 운전자가 조작하기에도 더 편하고 보기에도 편하게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좀 단점이 뭐냐면 이 클러스터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여기가 좀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넓은 베젤처럼 느껴져서 이쪽이 굉장히 좀 화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패널 자체가 큰데 이 안에 10.25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이 남는 부분들 때문에 얘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주행 중에도 이렇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찍으면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뭐 코너링도 준수한 편입니다. 아반떼가 원래 아반떼 N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아반떼 N이 이제 아반떼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이미지도 아반떼 N이 나온 뒤로 아반떼가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또 하나 갖게 됐고, 아반떼 N의 기본형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방지턱 무난하고요. 좀 더 빠르게 60. 충격 있죠. 충격 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좀 충격이 끝나고 난 뒤에 여진을 잡아주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주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적당하고 깔끔하게 부담 없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선전하듯이 보통 내기가 아닌 그런 옵션들과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네 번째 단점으로 꼽혔던 게, 이제 기존 모델도 풀옵션을 하면 2,700이 넘어갔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한 2,8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반떼라는 선택지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현대자동차가 이 아반떼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줬고, 최근 들어서 출시된 현대자동차 차량들이 전부 다 현대가 갖고 있는 기능과 기술과 그런 옵션들을 다 느낄 수 있게끔, 차급을 떠나서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통 내기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스포티한 차량을 운행을 하시거나 운전 경력이 되게 많으시거나 여러 차량을 다 체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좀 밋밋할 수 있고, 하지만 운전을 시작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적당하게 도심에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첫 차로 가져가고 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주차도 편하고 주차를 위한 그런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고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준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들도 나름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주행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